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나는 행복한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가 정말 행복한 건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 건가? 이상하게도 우리는 모두 행복을 추구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보물의 지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는 상황과 비슷하죠. 더 흥미로운 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철학자들이 2000년 넘게 고민해온 행복이 사뭇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행복이라는 미스터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여정은 고대 그리스의 한 천재 철학자에서 시작됩니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철학자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탐정이었죠. 그가 던진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왜 사는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게 뭘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를 물어보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럼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냐고 물으면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좋은 직장을 원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기서 질문이 멈춥니다. 더 이상 왜라고 물을 게 없어지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다른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것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는데 이를 단순히 기분 좋은 상태로 번역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에우다이모니아를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사라고 상상해 보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면서 식물을 키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 우리는 그 식물이 잘 자랐다 또는 번성하고 있다고 말하죠.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에우다이모니아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신의 본성에 맞게 제대로 성장하고 번영하는 상태 말입니다. 마치 식물이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꽃을 피우듯이 인간도 자신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때 진정한 행복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이성이라고. 동물들도 감정을 느끼고 식물들도 자라납니다. 하지만 오직 인간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단순히 머리만 좋으면 행복해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덕이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덕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탁월함 또는 품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운동선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축구선수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그가 훈련을 게을리하고 팀워크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욕심만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의 재능은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반대로 보통 수준의 재능을 가진 선수라도 꾸준히 훈련하고 동료들과 협력하며 자기 절제를 한다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타고난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해주는 품성의 근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중용이라는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모든 덕은 두 극단 사이에 적절한 지점에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용기라는 덕을 생각해보죠. 용기가 부족하면 겁쟁이가 되고 용기가 지나치면 무모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두려움과
담대함의 균형이라는 거죠. 이는 우리 일상에서도 적용됩니다. 친구가 실수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무관심하다고 여겨질 수 있고, 너무 심하게 지적하면 잔소리꾼이 될 수 있어요. 적절한 선에서 솔직하면서도 따뜻하게 조언하는 게 진정한 우정의 덕이겠죠. 이런 균형 감각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피아니스트가 수많은 연습을 통해 손가락 근육을 키우듯 우리도 반복적인 선택과 행동을 통해 덕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놀랍게도 20세기 후반 현대 심리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주도한 긍정 심리학 운동이 바로 그것이죠. 기존 심리학이 주로 정신적 문제와 질병에 집중했다면 긍정 심리학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들이 연구한 결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했어요. 긍정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쾌락적 행복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즐거움이죠. 둘째는 몰입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예요. 셋째는 의미입니다. 자신보다 큰 가치를 위해 기여한다고 느끼는 상태죠. 흥미롭게도 현대 뇌과학 연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직관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쾌락을 추구할 때와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때 우리 뇌에서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쾌락을 느낄 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서 일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금세 사라지고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죠. 마치 중독과 비슷한 패턴입니다. 반면 의미 있는 활동에 몰입할 때는 세로토닌과 옥시토닌 같은 물질이 분비되면서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이때 우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자신이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감각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현대사회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행감을 호소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더 비싼 스마트폰, 더 멋진 차, 더 높은 연봉.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잠시 기분이 좋아질 뿐 곧 다시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예전 수준의 행복감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장기간 추적 조사한 연구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당첨 1년 후 그들의 행복도는 당첨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반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수준의 행복감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외부 조건보다는 우리 내면의 태도와 관점이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현대 심리학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세요. 여러분만이 가진 고유한 재능과 관심사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꾸준히 발전시키는 것이 행복의 첫 번째 열쇠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서 에너지를 얻고 또 다른 사람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때 희열을 느낍니다. 이런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75년간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따뜻한 인간관계라고 합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강력한 행복의 원천이죠. 흥미로운 점은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의 지인보다는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사람이 우리 삶에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자신보다 큰 가치에 기여하세요. 개인적인 성취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회 또는 자신이 믿는 가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만족감을 경험합니다. 이는 반드시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환경 보호를 위해 작은 실천을 하거나 직장에서 후배를 도와주는 것도 모두 의미 있는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강조한 점 중 하나는 행복이 운이나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기술이고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피아노를 잘 치려면 매일 연습해야 하듯 행복하게 살려면 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덕을 연습해야 합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반응할지,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대처할지,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질지, 이런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품성을 만들고 결국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거죠.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으로 뒷받침해줍니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고 반복적인 행동과 사고는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면 감사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더 활성화되고 친절한 행동을 반복하면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 강화됩니다. 이는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타고난 성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다만 이 과정에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노력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된 행복에 대한 탐구는 현대 과학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자신의 잠재 능력을 발휘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행복을 외부에서 찾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씨앗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앗을 싹 틔우고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불교의 중도, 유교의 중용, 스토아 철학의 평정심, 모두 외부적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형을 찾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는 보편적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진짜 성장하고 있는가? 내 안에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바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나침반은 2400년 전 한 그리스 철학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지혜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지혜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을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